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 도중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불륜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는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외로우니까 그 순간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서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또 무너졌던 감정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걸 느끼다 보니까 착각을 해요. 이거 사랑이고 운명적이고 이거 진짜 이제야 난 이해받는구나. 이런 좋은 느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감정보다 현실이 조금씩 보이죠. 설레던 연락은 점점 불안한 확인이 되고 보고 싶었던 마음은 집착과 예민함으로 변하고 행복하려고 시작했던 관계인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이 불륜 때문에 변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가장 힘들죠. 거짓말이 막 늘어나고 숨기는 게 익숙해져요. 이제는 누군가를 속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배우자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아이 자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사실 불륜은 처음보다 중간이 더 무섭습니다. 처음은 그냥 감정으로 버티는데 중간부터는 현실과 죄책감과 불안이 사람을 잠식해요. 오늘은 불륜 도중에 스스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실제로 많이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째, 왜 만나고 돌아오면 더 허무하지? 자, 불륜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 시간에 행복하다고 느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웃어주고 공감해주고 지쳐있던 나를 바라봐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행복하죠. 특히 가정 안에서 감정적으로 오래 지쳤던 사람일수록 그 설렘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착각을 해요. 이 사람 만나면 숨 쉬어지고 덕분에 살아나는 느낌이고 내 인생에 다시 감정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점점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분명 방금까지 웃고 있었는데 혼자 차를 타는 순간 갑자기 공허해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 괜히 한숨이 나오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금 이 행복이 오래 갈 수 있는 행복인지 아니면 잠깐 감정을 잊게 해주는 도파민인지 사람은 금방 압니다. 처음엔 그 차이를 애써 외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만나는 시간보다 돌아온 뒤에 공허함이 더 커지죠. 예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좋았는데 이제는 만나고 나서 더 우울해집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더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대로인데 감정만 잠깐 도망쳤다가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집은 그대로고 가정도 그대로고 상처도 그대로인데 순간의 감정만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혼자라는 순간 공허함이 훨씬 크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을 오래 지속한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웃는 게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설렘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슬슬 느낍니다.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잠깐 현실을 잊기만 하는 건 아닐까. 자,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신호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둘째, 왜 점점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지? 자, 불륜을 시작할 때 오히려 자신감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원해주고 설레어 해주는 느낌 때문에 잊고 있던 감정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 아직 괜찮구나. 나 나이 들었지만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아직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많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점점 무거워요. 왜냐하면 계속 이걸 숨기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휴대폰 알림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거짓말을 준비하고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 계속 핑계를 만듭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보기 시작하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점점 난 비겁해지는 느낌이지? 특히 누군가를 속이는 모습보다 자기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에서 더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떳떳했던 사람이 점점 눈을 피하게 되고 핸드폰 뒤집어 놓는 게 익숙해지고 들킬까봐 주변 사람들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것은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초라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뒤 괜히 거울 보기 싫어지고 가족 앞에서 괜히 말수가 줄어들고 아이를 바라보다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생기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사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관계의 끝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셋째, 왜 점점 서로를 더 의심하게 되지? 처음에는 너무 서로가 특별해 보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인 사람, 지친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숨구멍을 틔워주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관계 안에서 이상한 불안이 조금씩 올라와요. 답장이 늦어지면요, 괜히 불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연락이 안 되잖아요? 안 좋은 상상이 들고요. 휴대폰 상태 하나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거짓말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숨기는지, 어떻게 둘러대는지 이미 서로 다 경험하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의심하게 되는 관계가 되기도 해요. 아, 진짜 이 사람 나만 만나는 걸까? 배우자한테는 또 뭐라고 하고 있을까? 언젠가 나한테로 똑같이 하는 거 아닐까? 이게 다 듭니다. 처음엔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관계가 길어지면 불안도 커지는 법이거든요. 특히 한쪽이 감정적으로 더 깊어질수록 확인을 원해요. 왜 연락이 늦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왜 예전 같지 않은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관계 자체가 원래 숨김 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나도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이 무조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설렘보다 감정 소모가 매우 커지죠.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불안해서 확인해요. 사랑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놓칠까봐 집착하게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가 맞나? 왜 사랑한다면서 점점 불안해지지? 자, 그 순간부터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 관계가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계속 마음을 흔드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넷째, 왜 갈수록 현실 얘기만 나오지? 처음에는 현실을 잊기 위해서 시작한 관계였죠. 힘든 가정생활, 외로움, 지친 감정,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숨쉬고 싶었던 마음이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과 있는 시간만으로도 그냥 좋습니다. 그냥 카페에서 그냥 몇 시간 이야기하는 거, 심지어 30분에 만나도 좋아요. 늦은 밤 연락 한 통, 오늘 뭐 했어라는 평범한 말조차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정보다 현실 이야기가 많아져요. 자,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진짜 이혼할 수 있어? 아이들 어떻게 할 거야? 경제적인 것은?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금은 그냥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 관계가 길어질수록 결국 현실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한쪽이 미래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관계 분위기가 급격하게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웃고 설레던 대화였는데 이제는 확인하고 따지고 압박하는 대화가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현실적인 모습이 보여요. 감정만 있을 땐 몰랐던 그 성격과 경제 문제, 책임감, 우유부단함, 회피하는 태도까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아요. 우리는 사랑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현실은 더 복잡하구나. 이 사람도 결국 현실 앞에서는 흔들리는구나. 특히 불륜관계는 현실을 버티는 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현실 밖에서 시작된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처럼 마냥 설레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만나는 게 행복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숙제처럼 느껴지고 연락의 설렘이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게 맞나? 아니면 그냥 현실을 잠깐 잊고 싶었던 걸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륜은 감정보다 무게가 더 커지기 시작하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결국 누군가는 크게 무너지겠구나. 불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끝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감정이 너무 강하고 지금 외롭고 지금 숨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오늘 감정만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조심하면 괜찮겠지, 뭐 들키지 않으면 괜찮겠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스스로 설득하죠. 근데 이것들이 시간이 쭉 지나면 점점 외면했던 그 현실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배우자 표정, 아이들의 눈빛, 무너져가는 가정 분위기, 예민해지는 일상,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결국 누군가는 크게 다치겠구나. 사실 불륜은 처음엔 둘만의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절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배우자는 신뢰가 무너지고 아이들은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하고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도 점점 무너져요. 처음에는 행복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불안과 죄책감이 커지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특히 가장 힘든 순간은 배우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을 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다가와서 안길 때, 놀아달라고 할 때, 갑자기 현타 오죠. 현실감에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감정보다 책임의 무게를 느껴요. 내가 지금 너무 큰 걸 흔들고 있구나. 이게 단순한 연애의 감정 그게 아니었구나. 한 사람 인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인생이 망하겠구나. 그 아찔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예전처럼 마냥 설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끝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상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륜 도중에도 어느 순간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건 아직 양심과 현실 감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이 꼬여버린 것 같아가지고 숨막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누구나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외로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예요. 계속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잠깐의 위로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공허함과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을 보고 멈춰야 할 것들을 멈추고 무너진 관계를 책임지려는 결단을 시작하면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신뢰도 바로 안 돌아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진심은 시간 속에서 결국 드러납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려는 사람이 될 때, 숨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조금씩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혹시 외도 피해로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사실 다 대부분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닙니다. 지금 무너진 마음도 분노도 불안도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혼자만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마음을 회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멈춰야 할 이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